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인공은 호주에서 온 여행 유튜버 아만다입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며칠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의 짧지만 설레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 여행 자체가 처음이었고 부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도 거의 없었던 그녀는 막연한 기대만을 안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여행이 끝난 뒤 아만다는 진심 어린 감동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빛들, 바다, 배, 사람들. 모든 장면이 평생 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겨우 하루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에게 대체 어떤 경험이 펼쳐졌기에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아만다가 따라간 부산 여행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만다는 부산으로 가기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행의 설렘을 미리 만끽했습니다. 하얀색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이 끝내주는 카페에서 그녀는 블루베리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상쾌했고 가격은 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멋진 분위기와 경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질 법한 가격에 그녀는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인상을 좋게 시작한 아만다는 본격적으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수단으로 아만다는 비행기가 아닌 KTX를 선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고속열차를 직접 타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대였고 이번이 생애 첫 고속열차 탑승 경험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피곤했지만 기차에 올라탄 순간 기대감이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는 KTX로 약 2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차내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어서 속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04년에 KTX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만다에게는 이 KTX 경험 자체가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열차 안에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바로 안전교육 영상이었습니다. 비상시 사용할 제세동기 사용법부터 상세하게 안내하는 화면은 한국인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내일 뿐이지만 호주에서 온 아만다에게는 이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국의 모습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아만다와 친구는 투어버스를 타고 첫 관광지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로 향했습니다. 가장 타고 싶었던 것은 바다 위 레일을 따라 달리는 알록달록한 스카이 캡슐이었습니다. 직접 예약하려 했지만 몇 주째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어렵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 캡슐은 미포까지 이어지는 4.8km의 해안선을 천천히 달립니다. 시속 15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바다와 숲, 도시 풍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것은 해운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한국인에게 KTX가 빠름의 상징이라면 스카이 캡슐은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느리게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 경치를 더 오래,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아만다는 찬란하게 펼쳐진 바다 풍경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스카이 캡슐 다음으로 아만다가 찾아간 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 감천문화마을 인근의 역사적인 주택지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마지막으로 피난한 곳으로 부산 시내의 자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탈진 언덕에 집을 지어 살았던 곳입니다. 정부와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좁은 공간에 작은 집들이 촘촘하게 지어졌고 2009년까지는 방치되다시피 했으나 이후 예술 사업을 통해 문화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갤러리와 카페가 생기고 옛집들은 보존되면서 전쟁의 아픔 위에 예술이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이곳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화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한국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피난민들이 이웃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집을 지은 배려가 담긴 설계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어느 집에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골목마다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지고 카페와 상점이 들어서면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만다는 마을 골목에서 한국의 간식인 소금빵을 구매해 맛보았습니다. 소금빵은 원래 일본에서 건너온 빵이지만 한국에서 독특한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버터 향이 풍부하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지금은 전국 어느 빵집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맛본 소금빵의 맛에 아만다는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후 8시가 되자 음악이 흘러나오며 하늘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토요일 밤에만 열리는 드론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와 10시 수백 대의 드론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광안리를 찾아오고 한국인에게는 주말 저녁 산책하며 우연히 마주하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처음 본 외국인 아만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 반짝이는 불빛, 드론이 만들어내는 형상들, 사람들의 함성과 음악이 어우러진 광경은 그녀에게 마치 꿈같은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만다는 이 모든 풍경이 자신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KTX 안에서까지 안전을 챙기는 세심한 나라, 바다 위 스카이 캡슐로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나라, 전쟁 피난민의 아픔을 예술로 감싸 안은 나라, 매주 토요일 밤 하늘에 드론으로 예술을 그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호주에서 온 여행자 아만다가 부산에서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짧은 1박 2일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부산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예술, 안전과 배려까지 모두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부산에 방문한 것이 언제인가요? 아만다처럼 부산의 숨겨진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다와 빛, 예술과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부산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